앞 시간에는 을축일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을축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육신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을목이 경금을 보면 육친으로 뭐죠? 정관이죠. 을목이 자수를 보면 편인이네요. 그런데 자수 안에 하늘의 기운인 임계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죠. 그럼 을목이 임을 보면 정인이죠. 정관의 육신적 특성이 큰 틀에서 보면 뭡니까? 명예와 권위의 신이네요. 그럼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출세나 성공에 대한 욕구가 발현되겠죠. 왜 그래요? 천간은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형이 상학, 지지는 형이 화학이라겠죠. 기와 질이라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하겠죠. 경금이. 자수는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 하겠죠. 성공에 대한 집념이 강하겠죠. 그렇다면 편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기술이죠. 전문기술. 전문성. 특히 예체능 쪽.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분류해서 육신적 특성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인은 문과락하면 편인은 이과입니다. 같이 보면 안 됩니다. 편인의 특성들이 자유로운 영혼, 눈치도 빨라요. 아주 게으릅니다. 야행성도 가지고 있고요. 실증도 빨리 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가는데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인을 볼 때는 반드시 편재를 보는 게 좋습니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효신, 도식 이렇게도 얘기해요. 편재가 있을 때 편인은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모, 은인, 상사, 선생님 이렇게 되죠. 윗사람이 되죠. 문서, 자격증, 그 다음에 인내심. 인수는 조절 능력이에요. 식상을 조절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문성, 교육, 부동산도 되죠. 인허가. 그런데 사주를 이렇게 그려서 볼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 자리는 관성이죠. 관이 강하면 재성의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명에서는 뭐예요? 이게 돈이죠. 돈인데 남편이 기운을 빼앗아가죠. 또 직장에 다닌 사람은 관살이 혼자 때우면 일복도 많아요. 이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수는 적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세상 이치를 한번 봐요. 관이 발달되면 출세 욕구가 강하거든요. 성공에 대한 욕구. 자꾸 선출지, 무슨 단체장 출마해서 돈 많이 까먹잖아요. 또
관살이 강하고 관살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반대 기운이 비겁을 극하죠. 비겁은 형제, 동료, 친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집안에 부실한 형제가 있습니다. 관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 집안을 들여다보면 문제 있는 형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인수는 뭐예요? 관살의 기운을 빼갑니다. 인수가 강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명에서 관은 남편이죠. 인수가 태가한 사람은 남편 복 있다 없다? 없다. 약하다. 이렇게 추론하면 됩니다. 또 인수는 학문이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학문인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관성이 약하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근무할 공간이 없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또 인수가 많으면 어떻게 현상이 나옵니까? 반대의 기운을 극하죠. 여명은 자식이에요. 활동성도 됩니다. 남녀공이. 사업반 사람은 위축이 되죠. 또 비겁을 생해줄락 하잖아요. 그런데 비겁이 세력이 강하면 굳이 인수의 도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거부하잖아.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약한 사람은 엄마의 기운을 받아들이겠죠.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묘자 멸자라고 하잖아요. 지나친 간섭. 문제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을축일주가 경자년에 사업한 사람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경은 뭐예요? 정관이죠.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으로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질 수도 있겠죠. 경은 자를 생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을과 겨울의 기운이죠. 자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참여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어요?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계약서 쓰겠죠. 계약도. 또 큰 조직과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납품, 용역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인허가, 또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라면 사주 구조가 식상생재 구조라면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관이죠. 을경합으로 관을 끌어당기려고 하죠. 정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죠. 무형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드립니까? 대리점. 그러죠? 또 창업의 아이템을 선택한다면 프랜차이즈. 이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자수는 뭐예요? 복지. 또 사주 원국에 식상이 조화롭게 갖추고 있다면 자와 식상이 만나면 교육사업. 또 변호사, 말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뭐 강사. 또 부동산 사업. 그런데 을목이 자수를 보면 천을기인이 해당됩니다. 혹여라도 공적인 부분에 미해결 사건이 있다면 귀인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옵니다. 다만 경자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주일 때 균형 잡힌 사주, 쪼그라들고 일그러져 버리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사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을목이 재성이 축토도 있고 또 무슨 토가 있습니까?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술토도 있죠.
미토도 있네요. 그죠? 진토도 있네요. 천간에는 무가 있고 기가 있네요. 을목 일간이 재를 볼 때는 토가 재성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축토 안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죠? 계신기 있죠. 술토에는요? 뭐가 있어요, 선생님? 신정무, 정을기, 또 뭐가 있죠? 진토는 을기무가 있죠. 이 사람이 사업가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게를 하고 이럴 때 똑같이 생각해서 축, 술, 미, 진 똑같이 생각 같은 재성이라고 보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역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토를 재성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을축이. 그런다면 어떤 사업을 선호하겠어요? 어떤 지역이 좋겠어요? 물, 건물, 일이 많죠? 꽁꽁 얼어버렸죠? 그럼 해안가, 물가, 아주 조용한 곳, 호수, 강가, 경관이 좋은 곳. 그런데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쪽에서 하는 게 뭐 카페, 술집, 커피숍, 뭐 식당, 백수집 이런 걸 주로 하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축토의 사업적 특성을 보면 직업적 특성이나 연구, 그죠? 종교, 철학, 회계적, 신금, 가을이니까 금융, 토, 건설, 토건, 또 신금이 있네요. 의술, 취미죠. 날카롭게. 한의사, 의사, 또 보석. 신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죠. 속살지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검, 경, 군인이라고 뭐 하겠어요? 해군이 되겠죠, 해군. IT, 또 철사가 얽혀 있죠. 치과 의사, 골동품, 사채, 냉동 사업, 정수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전혀 다릅니다. 또 술토는 어떻게 됩니까? 신정무죠. 건물 있죠. 술토 안에. 그러니까 재성 안에 건물도 있고 조명등도 있고 조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넓은 도로, 구역 정리가 잘 된 도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번화가, 조명도 휘황찬란한데, 자동차 소음이 막 시끄러운데, 맞죠? 전혀 다른 거예요. 미토는 뭐예요, 선생님? 정이 있죠, 을목이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예요. 번화가인데 조명이 있죠. 가로수도 있죠. 가로수. 미토는 뭐예요? 해묘미, 묘고죠. 사유축, 묘고, 인호술, 신자진, 묘고잖아요. 전혀 다르죠? 진토는 뭐예요, 선생님? 나무 있죠. 물이 있죠. 그러니까 시냇물, 작은 도랑이 있는데, 강가에 있는데, 산 밑에 조용한 곳, 카페, 전원주택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살아있는 생명체라겠어요? 촉근 이론도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토인데 같은 토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을목이 재성이죠. 토가. 토는 수시로 음양운동에서 변합니다. 훼손되잖아요.
사유축되죠. 해자축은 겨울로 가버리잖아요. 또 살행일수가 어떻게 되죠? 9일, 3, 18, 18일 정도밖에 못 써먹어요, 이거. 그러니까는 사업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을목이 재를 보면 부인이죠. 그러면 부인과도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라고 매우 얘기했어요. 음양과 오행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쉼없이. 생명체로 보라 그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경금을 만났을 때 여성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을이 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경금을 끌어당기죠. 천간합으로. 천간의 결합법칙에 의해서. 천간합은 음양의 관계입니다. 을목이 경금을 보면 어때요? 남자죠. 정관. 경금이 을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극을 하면서 음양의 관계. 끌어당긴 힘이 강하겠어요? 안 강했어요? 매우 강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 여성분은 경자년에 을경합이죠. 남자를 그리워하겠죠. 누구를 사랑하든 만나게 되겠죠. 거기에 더해 자수는 뭐예요? 경이 자수를 보면 식상이죠. 배설 욕구가 일어나죠. 자는 뭐예요? 밤이면서 물이면서 지혜요. 번식력이 강하죠. 도화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가 축과 합을 하죠. 자축합토. 일지가 견인을 하면 합을 할 때 결혼이 매우 성사가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운이죠. 이해가 가세요? 또 이 사람이 경자를 만나잖아요. 자수가 인수기 때문에 신혼집도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쉽게 하겠죠. 인수를 좋게 쓴다면 엄마의 도움도 받겠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 금 기운이 강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선생님? 경금이 을목을 그대로 때리잖아요. 이게 끌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 남자로 인해서 을목이 쉼없이 당하고 있잖아요. 방어 능력도 없이. 근데 을목은 뭐예요? 간을 지배한다겠죠. 신경, 이 남자로서 신경, 스트레스, 우울증, 소화기 장까지 문제가 온다,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을목이 또 축토에 앉아있으면 힘이 없죠. 그런데 을목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든 결혼하는 남자를 만나든 누가 만났을 때 쉽게 접근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음간의 속성들이 소극적이고 머리지향적이라고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죠. 두뇌지향적.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 남자에 대해서 자로 재고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떨까 많은 생각을 하고 쉽게 프로포즈를 못 하겠죠. 그러다 보면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앞 시간에도 음간과 양간의 차이를 분류해서 해석해야 된다. 추론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결혼할 이성이 아니고 남편 외의 남자라면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남몰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잠재적인 욕구도 살아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죠. 경에서 자를 보면 식상에 문서고 밤이고, 그 다음에 문서가 임계가 어디로 있어요? 지장간에 숨어 있죠. 은밀한 공간, 그늘진 데다가 얻고 싶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가세요, 선생님? 또 학생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학생이라면 경자년을 만났기 때문에 정관과 편인이죠. 매우 좋잖아요. 외형상 볼 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집중, 몰입. 사주 구조가 좋다면 엄마의 보살핌도 받겠죠. 각종 시험의 인연도 있고요. 그런데 여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을경합이니까 누구 학생을 남녀공학이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짝사랑하든 아니면 연애를 좋아하든. 그런데 방금도 이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거기에 더해서 자아가 축으로 합을 한 일지. 그러면 혼자 생각 이 사람하고 미래에 결혼하고 싶다 생각도 같겠죠. 공부 방해 요인이 아니에요. 공부 방해 요인이죠. 남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학문성이 편제로 가죠. 엄마예요. 학문이면서 편제로 가버리잖아요. 계모 같은 엄마 자니까. 코드가 잘 안 맞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겠죠. 뜻대로 잘 안 되겠죠. 근데 사주 구조가 관인상생의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강하면서. 그러면 의지가 있잖아요. 끊고 매짐도 있고 자기 통제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신약한 사주는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봐라. 또 경자년이죠. 이 사람이 경을 유용하게 쓰는 학생이라면 사립대를 가야 됩니까? 국립대를 가야 됩니까? 국립대와 인연이 깊죠. 사립을 편관, 국공립을 정관으로 봅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다음에 취업준비생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경자를 만나면 굉장히 유리하죠. 표창도 받을 수 있죠. 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자축합을 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항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취업하기도 좋죠. 관인상생이잖아요. 경자 자체가. 관인상생. 이게 경자를 좋게 쓰는 사주라면 아주 유리하겠죠. 공부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수, 밤이니까 끈기 있게 안 잘 수 있겠죠. 밤에 해야 능률이 오르고 효율성도 오르고 낮보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자란 글자가 이 취업준비생한테 나쁘게 작용할 때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경자가 정관과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난다고를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을축일주가 경자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나겠어요? 진급, 승진의 욕구가 막 일어나겠죠. 정신과 현실이 지배하니까. 또 결제권이 자꾸 높게 올라가는 일을 원하겠죠. 승진을 해야 결제권이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경이 자를 생해주고 있잖아요. 가을이 겨울 기운을. 그럼 한 해 동안 자수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근데 인수는 뭐예요, 선생님? 윗사람이라겠죠. 앞 시간에 식상은 아랫사람. 윗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인수가 좋은 역할을 했을 때. 제가 을목이 자를 보면 천일기이라겠죠. 귀인의 도움. 그런데 자가 축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편재니까 결제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여자나 뇌물 때문에. 그런데 사주 원국에 재성이 강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겠죠. 왜 그래요? 인수를 막 그대로 뚜루 패기 때문에. 그게 더욱 조심해야 돼요. 인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성도 강하고 인수가 없다. 그러면 뇌물을 받는데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데도 무감각해요. 죄의식도 없고.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또 이혼이나 소송 중이라 하면 관청으로부터 결과가 나오겠죠. 판결문이. 그런데 경금이 을목을 두드러 패기 때문에 합으로 끌어당겨 버렸잖아요. 머리 많이 아프겠죠. 관청으로부터. 또 축이 자를 보면 육해살이에요. 직장에 다닌 사람은 자천, 견책, 음해모함, 또 육해살 때 건강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봐야 되겠죠. 경자년에 건강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을축일주가 조열된 사주다. 그러면 축토 하나가 물 기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수가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결 건강도 좋아지죠. 자신감도 생기고. 반대로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강한데 또 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천지가 되죠. 물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장 방광도 문제가 올 뿐더러 반대 기운인 화기운을 극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심혈관지라.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물천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 기운을 과도하게 설기시켜버려 빼간다고 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기, 폐대장.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죠. 엄중한 시기잖아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혹여라도 완치를 하더라도 상당한 고생을 겪어야 됩니다. 폐 쪽으로. 또 이거는 을목은 물이 많으면 부목되죠.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면 신경계통까지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자는 뭐예요? 을축에서 자는 엄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고유한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축토와 합을 하죠. 엄마 걱정도 올 수 있죠. 축이 자를 보면 제가 육해라겠죠. 육해살. 모친의 격정.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선생님? 건강을 볼 때는 음양오행의 부조화. 인체 장부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질병들에 노출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사주냐 어설프게 짜인 사주냐 따라서 다르겠죠, 해석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죠. 축토를 안고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겁재죠, 겁재. 그런데 해수가 인목, 인의 한목으로 세력을 키워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육친으로 편관, 정관이죠. 근데 해수, 신금이 해를 보면 욕지예요. 시병성으로. 그 다음에 해수는 물이죠. 초년이죠. 일찍이 이 남자를 만나죠. 왜 만나겠어요, 선생님? 생물학적 욕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은 남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경금이 정관이니까 을경합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이거는 애인이죠. 이 사람 어떤 애인이에요? 허우대만 멀쩡한데 실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또 경이 인을 보면 뭐예요? 선생님 절지에 빠져 있어요. 힘이 없죠. 또 인목은 뭐죠? 오장육부로 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나무를 마구 두드러 패고 있잖아요. 쪼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남자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여기에서 축토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 신금 있죠. 이거는 또 편관이네요. 애인이죠. 이 사람이 을목이 이 남자를 볼 때 어떤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편제 안에 돈이 남자가 들어있죠. 돈 안에. 그러니까 돈 보고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어디서 만나겠어요? 돈 벌다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 남자를 만나겠죠. 지장간을 숨겨놓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별반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쎄간 녹슬잖아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무능한, 능력 없는 사람이죠. 무능한 사람. 무슨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적 성향은 뭐 같습니까? 관이 가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을에 걷어들이죠. 겨울에 저장하죠. 봄에 시작하죠. 금융이란 걸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을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견과 편관, 안에 경금이 있죠. 경신이잖아요. 지장간에. 을경합을 하네요. 이 사람을 좋아하네요. 또 유축이 되네요. 그러면 두 남자가 지금 이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양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남자예요? 비견의 남자죠. 남의 남자죠. 아니면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가. 또 이 사람이 직장으로 본다면 편관, 정관, 편관, 정관, 편관. 일복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일복 많죠? 그러나 축토 하나가 있죠. 받는 보상은 약하잖아요. 그룹도 작고. 또 이중률이 잦잖아요. 이 직장, 저 직장, 이 직장, 저 직장 이렇게 다니죠. 고달파요, 안 고달파요? 고달프죠.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또 뭐가 없어요? 인수는 어떻게 됐어요? 인의 한목으로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화가 없잖아요. 식상에 관을 다스릴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화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고달프죠? 또, 목은 뭐예요? 봄이에요.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화가 없으니까 농부가 여름에 뭐예요?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벼가 성장해, 가을에 걷어, 겨울에 저장하잖아요. 성장이 없다고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농부학, 기후학, 자연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례를 또 한번 들여다볼게요, 선생님. 정미, 임자, 을축. 을축이 자월에 태어났죠. 굉장히 춥죠? 그런데 축토를 또 안고 있잖아요. 물바다네. 여기에 더해서 임수를 안고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동기 이성, 간여지동 이러잖아요. 수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을목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떠 있잖아요. 상당히 고달프겠죠. 보는 즉시 이 사람 신경이 예민하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구나. 까칠하구나. 만만한 성격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와 축이 어떻게 돼요? 편인과 편재가 합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을 일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부동산. 또 정과 임이 천간 합을 하죠. 정신적인 합을 해서 목을 생성시키죠. 이거는 뭐예요? 식신, 정인. 직업적으로 뭐예요? 교육. 나오잖아요. 학문과 뭐예요? 말, 내 밥그릇이 만나서 음양의 견인을 견고해야죠. 해서 목은 뭐예요? 비거는, 급제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땅바닥에 뭐가 있어요? 편인 있죠. 그러면 어떤 학문이에요? 기술성, 전문화된 이공계, 이런 학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안 보입니까? 관성이 축토 안에 들어있잖아요. 남편도 능력이 없죠. 남편과 인연도 약하고 관성도 약한데 인수의 세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배필도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근무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강의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하겠어요? 대도시예요? 중소도시예요? 중소도시겠죠. 관이 약하니까. 내 학문성은 능력은 있으나 머리에 지식은 있으나 내가 근무할 자리가 빈약하잖아요. 빈약해.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안 되겠죠. 만약에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자 좋아하겠죠. 이 사람은 편관이고 이 사람은 정관이기 때문에. 그죠? 또 수기운도 왕성하잖아요. 어느 정도 조우도 돼 있고. 이 사람은 좋아하겠죠. 거기다가 자축합으로 끌고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방도 오도 같이 동거도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겠죠. 이 사람이 재물을 일구고 싶다면 자축합이죠. 선생님. 축과 자가 경자년이니까. 그러니까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사람 또 뭐가 있어요? 미토 있죠. 편재가 강하죠.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죠.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 남자 그리워해, 부동산으로 뭐가 사고 싶어. 그런데
선뜻 을목 특성으로 인해서 저지르지를 못하겠죠. 결단력과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 이 사람은 성품은 어때요? 굉장히 사람이 기본이 돼 있잖아요. 학식도 있고. 또 편인과 정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 쓸데없는 생각, 망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겠죠. 스트레스 받고.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또 한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을목이 인월, 동성이에요. 같은 목이잖아요. 엄청나게 강하죠? 또 해수가 인목을 또 도와주니까 더 강하네요. 계수도 인목에 도와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일간에게 몰려있잖아요. 응집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남자인데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부인을, 이 여자분을. 또 연주로 보면 이게 공망이에요. 축토가. 그러면 재성이 공망이죠.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배우자 궁에 공망을 막았잖아요. 부인이 공망이잖아요. 지금 쉽게 돈과 돈 여러 가지가 문제죠. 제가 엄청난 10만 명 정도의 임상을 해보니까 일지 공망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 1번 주말 부부를 해요. 주말 부부.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2번 출장을 자주 가요. 남편이나 뭐 여성분이나. 3번째 각방을 씁니다. 대략 한 70~80% 그럽니다. 하늘에서 띄워놓습니다. 같이 자꾸 있으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있으려면 자꾸 부부간에 싸우고 사니 못 사니 저한테 와서 울고 눈물 흘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통곡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겁재가 있어서 경쟁자, 영양가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부모, 형제도 자기가 일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성이 약하도, 관도 약하죠. 자기가 들어갈 자리도 약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강을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자.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인간관계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이거 또 뭐 있습니까? 해수원에 간목도 있죠. 이것도 겁재잖아요. 나의 경쟁자.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는 나의 친구인데 운이 나쁠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뒤통수를 바로 때려봅니다. 성격도 고쳐야 되겠죠. A형은 부드러우나 고집도 세고 자존심 세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운이 와야 좋겠습니까? 금이 와서 목기운을 응집된 에너지를 쪼개서 분산시켜야 균형이 되겠죠. 또 화가 식상이죠. 이 기운을 빼야 되겠죠. 이 많은 나무를 불태워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용신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올해 경자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사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이 사람은 을목이 5, 축 5, 아주 신약하네요. 약하죠. 이 을목이 이런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한테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발달됐어요? 식상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재능, 기술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조직사회 직장에 들어간다면 직장생활 오래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신경도 예민하는데. 또 뭐가 안 보입니까? 이 사람이 관성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신금. 큰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변방위로 밀려납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들어가더라도 승진 속도가 동기보다 늦습니다. 식상의 영향으로. 또 뭐가 없어요, 선생님? 인수가 이 개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인상승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잖아요. 또 인수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 사람이?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놀고. 그런데 제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갖는 건 금방 알죠. 또 오한에 뭐가 있어요? 병, 기정이 있죠. 이거는 재성이죠. 이것도 재가 있네요. 재 있고. 그런데 갑목이 뭐예요? 나의 경쟁자가 갑기압으로 끌어당기죠. 여자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빼앗아 가네요.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부인이 나의 경쟁자들하고 남몰래 사랑을 한다. 이렇게도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올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글자죠.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덜어서 많이 좋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물과 불이 충돌하죠. 부딪히죠. 그러니까 운이 왔을 때는 생하냐, 극하냐, 충하냐, 형하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또 자와 합이 축을 하죠. 자축, 합토를 하잖아요. 합을 하죠, 선생님. 축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또 열기를, 이 글자가 좋죠, 이 사람한테는. 뭔가를 거래를 하고 싶겠죠. 부동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자와 오는 충을 할 때 결재권 흔들리잖아요, 선생님. 또 만약에 이 여자를 숨겨놨다. 예를 들어서 투간에서 올라와요. 걸려버립니다. 없다면 여자가 또 올 수도 있고요. 건드리기 때문에. 그걸 투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주가 완전히 조열됐죠. 어떤 운이 오면 좋습니까? 해자축. 대운에서 쪽으로 가야 되겠죠. 북방으로. 수기운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열기를 식혀주고 덜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실증적 사례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병인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일주만 계속 하지 마시고 사이사이에서 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을 끼워주십시오 좀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용신을 잡는 법, 뭐 질병론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그죠? 어떤 사주들이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나, 걸릴 수 있는 걸 사주학적 명리, 이렇게 명리학적 질병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우울증 걸리 금방 합니다, 금방. 곳곳에 이어서 또 12운성도 이론은 막 해요. 근데 12운성 활용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는 방법론을 곳곳에 끼워서 사이사이에 끼워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문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